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사회의식의 변화. 자, 교과서 32에서 33쪽까지 나와 있는 사회의식의 변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게 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바뀌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어떤 정보 전달 매체가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볼 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1898년 10월 자, 10,000명이 넘게 모인 관민공동회. 자, 여러분들 독립협회에서 진행했던 관민공동회가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10,000명 이상이 모였을 정도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10,000명이 넘게 관민공동회에서 누가 개망연설을 했냐면 바로 백정 출신. 자, 조선시대 때 가장 최하층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던 직업인 이 백정 출신 박성춘이 개막 연설을 할 정도로 사회의식이 빠르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천대받던 이런 백정이 수많은 시민과 그리고 시민뿐만 아니라 정부 관리들이 모여있는 이 관민공동회에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관민공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신분을 벗어나서 누구든지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민권의식이 성장하다. 자, 19세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19세기는 1800년대를 의미하겠죠. 자, 19세기에 들어서며 신분 질서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양발 출신으로 과거에 합격했던 개화파 인사들이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중인 출신이었던 유홍기 등에게 배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개화파 인사들은 누구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자, 서재필, 이런 인물이 주축이 되는 개화파 인사들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조선이 쌓아왔던 지식을 넘어서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새로운 지식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중인 출신이었던 유홍기에게 배움을 청하고 그들의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먼저 우리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주역, 자, 김옥균, 자, 성이 김씨죠. 자, 어디 김씨일까요? 자, 자그만치 안동 김씨 출신의 장원급제를 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만큼 당대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집안의 출신으로서 거기다가 본인 실력도 뛰어나서 장원급제를 했던 인물이 바로 김옥균이었어요. 자, 이어서 박영효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박영효는 고종 전의 임금이었던 철종의 사위였어요. 즉 공주랑 결혼했던 인물이 박영효예요. 자, 왕의 사위였던, 왕과 친척을 맺을 정도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 출신이 이 박영효였어요. 자, 이처럼 당대 조선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집단이었던 이들이 누구에게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한다고요? 자, 자신보다 신분이 낮던 이 중인 출신인 이 유홍기 등에게 배움을 청하는 모습들. 자, 이만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이러한 신분이 의미 없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져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일으켰던 갑신정변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즉 더 이상 신분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민평등권을 어디에 담고 있었을까요? 자, 14개조 정강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14개조 정강에서 무엇을 내세웠냐? 바로 인민평등권을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서 이제 신분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려는 평등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갑신정변 이후에 또다시
조선이란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에선 누구를 타도 대상으로 삼았냐면 바로 부정부패한 관리들, 그리고 양반 세력들에게 저항하고 신분 차별을 없애자. 자, 신분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이러한 개화파 그리고 동학 농민군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이러한 신분 질서의 평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냐? 바로 갑오 개혁에서 반영되면서 드디어 신분 질서가 폐지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분 질서만 단순히 폐지됐다고 해서 사회가 변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갑오 개혁에서 무엇도 함께 폐지되냐?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 과거 제도가 드디어 폐지되게 됩니다. 자, 과거 제도가 폐지되고 능력에 따른 이제 더 이상 신분이 상관없어. 내가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지 높은 관리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능력에 따른 관리 임용 제도가 실시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분 제도와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던 것이 이 갑오 개혁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랜 악습이었던 우리 앞서 살펴봤듯이 고문과 연자법 등이 폐지됐고, 그 다음에 여성을 옥죄던 이 가부는 한 번 결혼을 한 사람은 남편이 죽었더라도 다시는 결혼할 수 없었던 그 법이 삭제되고, 이제 과부 역시 재혼을 허용하는 듯 여건도 점차 여성의 권리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 이 갑오개혁 시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갑오개혁 이후에 아간파천 이후 새롭게 등장했던 단체, 이 갑신정변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서재필이 만들었던 이 독립협회는 이제 무엇을 주장하게 되냐? 바로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자. 자, 즉 유럽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미국의 독립,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주장됐던 우리가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체의 자유 그리고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장해주자라는 주장들이 등장하게 되고, 군주가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 군주의 권력이 뭐에 의해서? 이 헌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자. 그리고 이 권력이 제한된 걸 대신 사람들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통치를 행하는 의회의 설립을 주장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백성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만 가는 것이 이 시기 1890년대의 조선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민권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민공동회에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정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져 가는 것이 조선 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신분제 사회가 거의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 신분제 사회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는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구적인 사람들이 신분을 없애자, 우린 모두 평등하다라는 걸 내세웠지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차별적 신분 질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일제시대 그리고 현대까지도 이러한 차별들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민주적 정치 체제를 확립하고 근대 사회로 발전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즉, 우리가 자주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근대 사회로 발전하는 것을 누가 가져가 버리느냐? 일본이 그 과정을 싹 가로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의 의식 성장에는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냐? 바로 신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보다 먼저 근대 사회를 일으켰던 유럽에서도 봐도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 사람들의 민권 의식이 엄청나게 성장했던 나라, 이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이 프랑스의 상을 봐도 이 나폴레옹이 적극적으로 편찬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문이었어요. 자, 이 신문을 편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지식을 보급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자신의 인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들의 힘으로 국가가 구성된다. 즉, 왕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사상이 펼쳐질 수 있게 된 이 신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도 이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시키려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떤 과정으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해 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이라는 우리 정보 전달 매체, 지금은 거의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지 않겠지만 이런 TV가 등장하기 전,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 최고의 정보 전달 수단은 바로 신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신문은 어떤 역할을 했냐, 이 시기에 국민에게 민권 의식을 불어넣고 그 다음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그게 공헌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신문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발행을 추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갑신정변 이전에 우정총국과 함께 만들었던 정부 기관, 이 방문국이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신문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가 방문국을 세우고 여기서 최초의 우리나라 신문인 한성순보를 창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성순보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뤘냐? 바로 우리 정부가 이러한 개화 정책을 왜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했는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국내의 정세를 소개하는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성순보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했던 개인이 만든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만든 민간신문은 무엇이냐? 바로 독립신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독립신문을 만들고 이후에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만들었다는 내용 잘 기억하고 있죠? 자, 이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미국 유학파이다 보니까 두 가지 형태로 발행이 되게 됩니다. 자, 신문이 어떤 형식과 어떤 형식이냐? 바로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두 종류로 발행됐던 것이 독립신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글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자, 한글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봐야 되는 내용이니까 사람들을 계몽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깨우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이 독립협회가 정부와 연관이 있었으니까 이 정부가 지금 진행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반대로 영문판은 우리나라 사람 보라고 만든 걸까요? 자, 영문판은 외국 사람들이 조선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국제 여론을 조선에 유리하게 형성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신문이 진행되고 이제 1900년대가 되면 새로운 신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어떤 신문들이 등장하게 되냐? 먼저 첫 번째로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한성신문은 어떤 활동들을 했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애국계몽 운동 단체인 보안회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이 내용도 살펴볼 거예요. 자, 보안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 이러한 보안회를 지원하고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지연이 시일야 방송대곡을 이 황성신문에 기고하게 됩니다. 자, 이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곡은 어떤 사건과 연관이냐? 바로 을사조약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시일야 방송대곡 우리 을사조약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자, 이어서 이 황성신문과 같은 해에 나왔던 이 제국신문은 어떤 내용들을 했냐? 바로 민중의 계몽, 마찬가지예요. 이때 나온 신문들은 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제국신문은 순한글 신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한글의 보급과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이 바로 제국신문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신문. 자, 이 신문은 가장 중요한 신문이에요. 자, 영국인이었던 베델이 발행위로 참여했던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냐? 바로 반일, 즉 일본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들이 많이 실리게 됐어요. 자, 반일 논설과 기사를 많이 게재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일제로부터 온갖 탄압을 받았던 신물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였어요. 신보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대한매일신보는 이렇게 탄압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반일 논설과 기사를 실을 수 있었을까요? 자, 그거는 바로 요 인물 때문입니다. 자, 영국인이었던 이 베델. 자, 이 베델의 내용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 대한매일신보는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사람들이 구독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일제가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제 조선을 멸망시키고 본인들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이 매일신보가 너무 대한매일신보가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본인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총독부에 본인들이 인수를 해서 이걸 조선 총독부에 기관지로 만들어버려요. 자, 즉 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한매일신보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걸 이어가지고 조선총독부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기사들을 만들어 막 쏟아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인기 많고 사람들의 울분을 달래줬던 이 대한매일신보가 너무나도 잘 나갔기 때문에 결국 이 조선총독부에 조선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내용들을 실게 되는 신문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점, 여러분들 그런 내용까지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